지체 장애아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체간과 사지라는 뜻으로 팔과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요, 지체장애를 기능이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요, 지체장애를 그 아동의 학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지체 장애로 인해서 선천적 기형에 의한 손상,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일부 사지 결손, 그러니까 팔다리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질병에 의한 손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 그것으로 인해서 뇌성마비라든지 절단장애 또는 이제 골절에 기인해서 체력이라든지 활력 또는 이제 다양한 기민성에 의한 제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그 교육 수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장애를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는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학습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체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의 분류에 있어서 먼저 그 신경성 증후군인데요. 신경성 증후군의 대표가 우리가 뇌성마비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운동기능과 관련된 장애로 근육이 마비됐다든지 경직됐다든지 아니면 팔다리에 변형을 갖고 왔다든지 또 불수의 운동을 한다든지 불수의 운동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팔다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불수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근육이 약화되어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에는 다양한 그 분류로 또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마비라는 것은 우리가 팔다리 중에 한쪽이 이제 마비된 것. 그래서 단마비는 팔다리 했을 때 모두 4개인데 그 지체 중에 뭐 왼쪽 팔이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쓰는데 힘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죠. 편마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왼쪽 팔다리가 팔과 다리가 둘 다 이제 마비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한 그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양지마비는 모든 이제 사지마비, 팔보다는 이제 다리가 여기에 더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지마비는 팔다리 모두가 똑같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지마비는 몸의 세 부분. 이게 이제 단마비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이겠죠. 단마비는 4곳 중에 한 곳이고 삼지마비는 4곳 중에 이제 3곳이